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법 1 6조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빨리 가고 중간고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되게 잘 복습하고 계시죠? 네. 조금씩 복습을 자주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여러분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시고 있다고 좀 믿고 있고, 오늘은 11페이지 상인 간의 매매, 상사 매매, 이제 상행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 그 전에 이제 상업 등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상업 장부는 우리가 조문을 좀 받고, 상업 등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되겠던 게 그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사자 신청주의고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하고, 심사주의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는 이제 인적, 물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인적. 자, 형식적 심사주의를 한다. 등기의 효력에서는 우리 37조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있죠. 37조 1항과 2항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특수적 효력에서는 뭐 상설적 효력이다, 보완적 효력이다, 면책적 효력이다, 뭐 이런 것들은 특수한 효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서 부실 등기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부실 등기에 그 관한 내용이 39조인데 이 부실 등기를 다른 내용으로 뭐라 했냐? 바로 그렇죠? 제한적 공신력이다. 그 39조가 우리 이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실과 상이하게 등기했을 때 그 상이한 사항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리는 등기를 공신력을 인정해준다. 그게 바로 제한적 공신력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영업의 의미가 두 가지로 기억된다. 첫 번째는 영업이 뭐?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주관적 의미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관적 의미가 되고, 우리 그 상법에서는 자, 24조 명의대여자책이 25조 상호의 양도, 46조 기본적 상영이 그 조문에서 영업으로 영업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고, 41조부터 45조까지 나와 있는 그 영업 양도에 관한 그 영업, 조문의 영업으로 했을 때는 객관적 의미다. 이런 객관적 의미의 영업은 바로 주관적 의미 이외에 재산적 총체까지 영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재산, 소극재산, 무형의 가치까지 넘기는 걸 우리는 영업 양도에서 영업을 보고 있다. 중요했죠? 자, 이런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영업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제도. 양수인 보호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약정했을 때는 20년간 못하고 약정 못했을 때, 안 했을 때는 10년간 그 주위 근처에서 동종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양수인을 이렇게 보호하고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럴 때 양수인이 상호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졌죠. 상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였어요? 양도인의 채권자가 이 양수인에게 변제 청구하면 변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통지하거나 등기했을 때는 상호를 적용하더라도 변제 책임이 없다. 불적용하면 변제 책임이 없는데 채무인수에 강고를 했을 때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것들 꼭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양도인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즉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적용하고 선의이고 무중과실로 어떻게 해요? 선의이고 무중과실로 뭐? 그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변제했을 때 변제의 효과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숙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네, 공부하는데 시험 준비하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은 상행위를 공부합니다. 우리 기업법 1은 제가 상법 총론에 있는 상법 총칙과 상행위, 그 다음에 어음수표를 좀 공부한다 했죠. 그리고 우리 기업법 2에서는 회사법을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러닝 캠퍼스에 접속하면 제 유튜브가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나중에 또 유튜브에 나와서 그 기업법 2를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 보험법이 궁금하다. 생활법률, 법학에 대한 그 생활법률이 궁금하다. 회사법이 궁금하다. 기업법 2가 궁금하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신청해서 계속 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나중에는 우리 이게 온라인 수업이 없어지면 다 닫을 겁니다. 닫을 거고 지금은 제가 다 이제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오픈했을 때 편안하게 계속 보세요. 그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도 없이 계속 보게 제가 다 오픈했잖아요. 제가 다른 과목을 다 오픈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배려를 거절할 필요 없이 어떻게 당연히 들어야서야 한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면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알았죠? 상행이 우리가 우리 상법 46조에 2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2가지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상사매매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매매라는 상행위가 이 46조. 기본적 상행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문도 같이 있죠? 좋습니다. 조문, 여러분들 아예 펴놓으세요. 46조. 자, 영업으로 기본적 상행위 밑줄치시고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원래 이제 상행위에 대한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동그라미 쳤죠? 이 영업은 바로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다음의 행위 1호부터 22호까지.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호 보세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의 재산의 매매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 이게 상법이기 때문에 상사매매가 돼. 그래서 매매는 당연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도 그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가 9호. 자, 공중에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공중 적객업. 자, 동그라미. 1호 동그라미, 9호 동그라미. 10호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대리 동그라미. 11호 중개에 관한 행위. 중개 동그라미. 12호 위탁매매에 관한 주선에 관한 행위. 위탁매매 동그라미. 그래서 9호, 10호, 11호. 이걸 11호, 죄송합니다. 10호, 11호, 12호 묶으세요. 이걸 우리가 보조상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운송의 인수, 운송 동그라미 치세요. 운송. 19호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 리스에 관한 거. 리스 동그라미 치세요. 리스. 시설 대여죠. 20호 상표, 상호 상표 허락에 대한 행위. 자, 20호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 영업상 채권 매입 횟수. 이걸 뭐라 하냐? 우리는 팩토링. 19, 20, 21. 자, 그 다음 22. 신용카드 전제화폐에 대해서 지급 업무. 카드 같은 것들은 뭐야? 대신 결제해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새로운 행위가 22가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신종 19, 20, 21, 22 묶어보세요. 신종 상행위 이렇게 됩니다. 신종 상행위. 그래서 이 상행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매매, 그 다음 보조상, 보조상에서 뭘 배우냐? 대리상. 두 번째 중개상. 세 번째 위탁 매매상. 위탁 매매상. 여기 원래 보조상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운송 주선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만 배운다. 그 다음 세 번째 운송업에 대해서. 운송업 아까 운송했죠? 네 번째 공중적객업, 또 창고업도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신종상행위가 네 가지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 가맹업, 즉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다. 창고업은 우리 조문으로 볼게요. 그래서 주로 공부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니까 중요한 7개의 상행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47조가 이제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해요. 그 영업을 한다 이 말.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한다. 이때 상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예요. 요 얘기는 우리 위탁매매상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됩니다. 주선을 인수하는 게 우리가 위탁매매인데 그 인수를 위해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적 상행위를 합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죠. 그렇죠? 추정. 그 다음에 이제 뭐 48조부터 이제 66조까지가 뭐냐면 그 상법에 여러분 좋은 지금 보세요.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 상행위에 대한 이제 이론을 좀 공부합니다. 이론. 그래서 이 이론은 제가 프린트를 따로 안 하고요. 바로 이 조문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 48조부터 66조까지 묶으세요. 48조부터 이렇게 꺽쇠를 묶으세요. 66조까지.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 다른 말로 하면 민법에 대한 특칙을 공부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구체적 상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상행위 이론을 공부하는데 이게 뭐냐? 민법에 대한 특칙을 공부한다. 민법에 대한 특칙을 공부한다. 민법에 대한 특칙을 공부한다. 아셨죠? 예. 민법에 대한 특칙을 공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48조 오시면 대리의 방식입니다. 대리의 방식. 대리. 민법에서 대리는 이제 현명주의죠. 자, 상행위, 자, 조문을 봅니다. 여러분.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즉, 밑에 쳐보세요. 자, 본인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비현명이다. 비현명. 이런 거예요. A의 대리인 B. 요걸 현명이라 하는 거예요. 현명. 자,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이렇게 내가 뭐 누구의 대리인이다 이걸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비현명이에요.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거기까지. 자, 위임 보세요. 위임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든 세무사를 선임하든 법무사를 선임하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위임이라 합니다.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뭐예요? 위임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지만 위임받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좀 포괄적이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죠. 50조 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서 수요한 대리권은 상인이 그 영업이 주세요. 그냥 대리권 상인이 대리권을 수요한 게 아니라 상인이 그 해당되는 영업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요했을 때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가 어떻게 해요? 우리 민법에서도 대리권의 그 본인 사망에서 소멸되지 않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51조 대하자 간의 청약의 구속력이 있는데, 자, 여러분, 대하자란 말은 여기 한국하고 미국에 있어요. 서로 이제 메신저가 됩니다. 그러면 대하자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데 강원도 산골에 있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대하자 간의 청약의 구속력. 그 내가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야 여기 좋은 땅인데 너 살래?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살래? 했을 때 이 사라고 이 의사표시가 어떤 정도까지 구속력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대하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뭐예요? 그래서 그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이 어떻게 해요? 예, 갔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 일정한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되는데 여기는 즉시 승낙하지 않을 때 그 효력이 있다. 이게 특칙이다. 자, 53조 보세요. 청약에 대한 납부 통지예요. 그럼 청약이 왔어요. 이거 살래 했을 때 산다 안 산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인이 상시 늘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뭐예요? 이 사람들이 늘 사고 계속 상사 매매 상거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얘는 어떤 스타일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왔다 이 사람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뭘 계속 이 사람이 계란을 대주면 계속 계란 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쯤 온다는 것 같지. 등급은 어느 정도 등급을 가져온다지. 이런 것 같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인이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지체 없이 납부의 통지를 발송이 된다. 그래서 뭐야? 지체 없이 위에는 즉시 이렇게 상법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좀 성질이 급해요. 저도 성질이 급하고 좀 빨리빨리 하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좀 특징이다. 예. 이해됐죠? 예.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낸다. 이를 해태했을 때는 승낙한 거로 본다. 즉시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청약이 유효기한이 있을 때 그냥 얘가 했겠구나 이렇게. 왜? 상시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상사 법정 이율은 연 6%다. 6% 동그라미. 민사는 5%고 법정 이자 청구권 1항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몇 프로예요? 예, 6%.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서 금전을 최당 대신 갚았을 때는 최당 날 이후에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지점의 이행, 채무 이행 장소 56조. 자, 지금 있는 것들은 우리가 특칙이라 보시면 돼요. 이 민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상법은 상거래가 신속 정확하게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칙으로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알고 이제 여기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이 아니라 이 기본 베이스를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56조. 채권자는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해서 채무 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물 인도 외에 채무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 장소로 한다. 그러니까 특정물은 있는데 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뭐로 한다고요? 그 지점으로 이행 장소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 58조.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을 별표 치십시오. 48조는 알고 있어야 되고 49조 별표, 50조 별표, 51조 별표, 52조 없고 53조, 54조 별표. 여기는 다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상사유치권 58조 별표 칩니다. 지금 별표 친 것만 기억하십시오. 별표 친 거는 제가 시험에 냅니다. 여기 반드시 시험을 내요. 자, 우리 기말고사를 보면
객관식 문제를 낼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내고 뭐 단답형도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시험에 냅니다. 제가 분명히 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론하고 이론에 없던 그 교재에 없던 내용들 내가 조문을 비교했을 때 조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상사 유치권. 유치권이란 말은 우리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민법에서 뭐 자동차 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줬으면 차를 유치하고 있죠. 세탁소에 갔는데 세탁소가 안 갔으면 세탁소가 안 가냐, 세탁비를 안 줬으면 걔네들이 유치하고 있죠. 이렇게 그 세탁하고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법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유치했으면 그 물건하고 관련 없는 것도 이렇게 대신 어떻게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상사 유치권 58조 보시면 상인 간의 행위로 인해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항상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에 대한 상행위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요. 채무자의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여를 유치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혜택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결련 관계 갖고 있지 않고 채무자 세탁소 맡겼으면 세탁소 물건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너 돈 안 주네? 그럼 너 아무거나 내가 담보로 맡길게.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탁소 같은 경우는 세탁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유치권은 뭐예요? 그 채무자의 어떤 물건을 다 맡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 그거 기억하세요. 뭐 유질계약 허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64조 별표칩니다. 64조. 상행위로 인해서 채권은 본법의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채권은 10년, 그 밖에 20년, 뭐 그 다음에 3년, 1년 뭐 이렇게 있는데 민법은 5년, 어음수표는 3년. 이것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제가 시험을 내죠. 자, 민법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걸 낼 겁니다. 그래서 48조, 49조, 50조, 51조, 53조, 54조. 그 다음에 58조. 그 다음에 64조.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요렇게 이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왔다. 예, 보고 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상사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셨죠? 네. 특칙은 우리가 조문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조문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상사 매매이기 때문에요. 상사 매매이기 때문에 A도 상인, B도 상인. 그래서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그래서 얘는 매도인, 파는 사람. 얘는 매수인, 사는 사람.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밀가루를 공급하고 얘는 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공장, 이런 회사 계속 대주겠죠. 이럴 때 우리 상법은 매도인을 보호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굴 보호한다고요? 매도인을 보호한다. 매도인을 보호한다. 매도인을 보호한다. 누굴 보호한다? 매도인을 보호한다. 매수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을 보호한다.
민법은 매수인을 보호합니다.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있어요. 담보 책임 중에 하자 담보 책임. 이럴 때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3개 있어요. 대금을 깎아주세요. 대금 감액.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냐? 매수인에게 준다. 근데 여기는 매도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신속한 상거래에 의해서 빨리빨리 팔아야 돼. 네가 안 팔면 밀가루가 어떻게 해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곰팡이에 쓴다. 그럼 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도인을 보호한다. 그럼 보세요. 이 일방이 비상인이다. 비상인이다. 그럼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상인 대 상인이 해야 되는데 얘는 상인이고 얘는 비상인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일방이 상인이면 상법을 적용할 것인가? 얘 비상인, 상인이 아니고 얘도 비상인. 얘는 뭐? 상법. 얘는 뭐? 민법. 얘는 도대체 뭐야 그럼? 상인과 비상인의 매매. 그래서 우리 조문 3조를 가보겠습니다. 3조를 가시면 일방적 상행이 있어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 그럼 보세요. 여기도 얘가 상인이면 이 일방의 행위가 상행이에요. 얘는 비상인이더라도. 이럴 때는 보험법을 적용한다. 3조를 보니까 이럴 때 상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가 있는데 이럴 때는 67조부터 67, 68, 69, 70, 71조까지 71조까지. 자, 3조 체크하시고 67, 68, 69, 70, 71 이게 매매예요. 이때 조문 보세요. 제2장 매매로 되어 있죠. 이 매매 어떻게 할 거야? 이 매매 이게 상사 매매인데 조문이 이것밖에 안 돼요. 민법 조문은 엄청 많죠. 한매까지 해서. 그죠? 근데 얘는 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 예를 들어서 비상인, 과수원, 사과 농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 A 사람. 위탁 매매상 B. 이거 10박스에 10만 원에 팔아주세요. 이 사람은 뭐요? C라는 사람하고 이게 팔 거예요. 뭐 매매를 하든. 그럼 이 사람은 상인이고 이 사람은 비상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위탁 관계. 팔아주세요. 이런 매매. 얘는 비상인이고 얘는 상인이다. 이런 거래가 뭐야? 3조를 보면 뭐 상법을 적용하려 했는데 그래도 특칙이 된다. 뭐가 67조가 특칙이 된다. 이거 안 된다. 얘들은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설명드리게요. 상인간 비상인이더라도 얘가 비상인이더라도 우리 3조에 가면 일방이 그 상행위로 인해서 일방이 상행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영업 그 본법을 적용하라고요. 즉 상법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이 상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67조로 하니까 상인과 상인 간에만 적용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는 민법 적용하고 그럼 뭐예요? 3조는 일반법이 되고 67조 얘들이 특별법이 된다 이런 거야.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일반법의 관계에 놓이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1번 논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인간 예, 중요해요. 두 번째, 매도인을 보호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시냐면 일단은 우리 그 프린트 강의 교재 11페이지 보세요. 상인간 매매, 상사 매매인데 상인간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서 자 임의 규정 별표 치세요. 그 얘들은 세 번째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상인간 매매, 매도인 보호, 임의 규정이다. 그리고 얘들은 매도인 보호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상인간 매매 동그라미 1번 치시고 임의 규정 동그라미 2번 매도인 보호 동그라미 3번 이게 포커스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자, 네모 치세요.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권이기 때문에 권리만 갖는 거예요. 매도인을 보호한다. 자, 이번에 또 네모 치세요. 매수인의 검사 하자 통지 의무. 매수인 보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얘들은 뭐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공탁권, 경매권, 얘들은 의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1번 또 네모침 매수인의 보관 및 공탁 및 경매 의무. 매수인의 보관, 공탁, 경매 의무. 이렇게. 여기도 의무. 그 다음에 확정기 매매 해제. 확정기 매매 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변론을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매도인은 권리를 갖고 얘들은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봤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는구나. 이런 뉘앙스가 어떻게 팍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문 보세요. 67조 제목만 네모칩니다.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 권 또라면 동그라미 치시고 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동그라미 치시고 70조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및 공탁 의무. 자, 또는 이게 경매 의무가 있습니다. 67조 69조 70조 68조 그 다음에 71조는 이제 변론을 하고 이 네 가지 조문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 상사 매매는 끝납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매매에 관한 조문이 엄청 많은데 딸랑 5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했다? 민법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특칙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67조
자, 우리 이제 교과서로 이제 강의 교재로 오시면 1번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자, 이 경매권 동그라미 치시고 이 경매권이 자조 매각권이에요. 여기서 경매권은 자조 매각권이다. 이거는 법원 허가 필요 없고 여기 경매 의무는 긴급 매각권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경매권, 경매 의무, 요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비교해서 아셨죠? 네. 매도인이 갖는 경매권은 자조 매각, 스스로 매각한다. 법원에 스스로 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안 받아요. 근데 매수인이 하는 것은 경매 의무예요. 그래서 긴급 매각권으로 해서 급하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긴급하게 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방가를 1번 민법의 일반 원칙과 상법의 특칙이 67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7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얘들은 여러분 이제 같이 법전을 옆에 펴놓으시고 67조로 먼저 가겠습니다. 예. 67조 1항, 2항, 3항을 보고 와서 우리 여기 이제 그 강의 교환에 있는 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1항 상인간 매매, 상인간 동그라미 치시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미치세요.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누가? 매수인이. 수령 거부, 수령 거부. 또는 수령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공탁 동그라미 상당한 기간을 줘서 채고한 후에 경매할 수 있다. 경매 동그라미. 이때 경매가 바로 자조 매각권이에요. 이럴 경우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그 동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경우 매수인의 채고를 할 수 없거나 알리려 하는데 알릴 수가 없어요. 목적물에 채고할 수 없거나 비추시고 목적물 멸실 훼손 염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채고할 수 없거나 멸실 훼손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채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왜? 알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항 전 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는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전액을 공탁해야 된다. 자, 공탁은 왜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계속 돈을 안 받아요. 오늘까지 갚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안 갚으면 이자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계속 안 받아요. 왜? 지연 이자를 물기 위해서. 그때는 공탁세 맡기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매도인이 어떻게 해요? 목적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공탁한다. 목적물을 경매해서 공탁한다. 그 돈을. 그러나 그 전문한 일부 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자 67조 요거 기억하시고 조문을 봤죠?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쉬었다가 이론은 교재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쉬었다 할게요.